안녕하세요. 주네비의 양품생활 주네비고요. 비로소 9번째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 채널 이름이 양품생활이죠. 양품,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라는 말인데 물건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채널이고요. 사실 뭐 양품, 물건이라고 얘기는 적었지만 그럼 물건 그리고 생활 중에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결국에 모든 물건은 제 생활에 필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널 이름을 양품생활로 지었지만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것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샤워라든가 뭐 어떤 청소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먹는 것이라는 거는 사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만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의식주 중에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좀 하다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 우선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먹거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좋은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제가 점심으로 해먹은 음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각자 생각이 다들 다르시겠죠. 어떤 사전적인 정의로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이 아주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란 무엇이냐? 정의를 해보자면은 먼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의 정의란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적절한 혹은 과하지 않은 조리를 통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맛도 있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정의는 이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왜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좋은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좋은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현재 세상이 엄청 풍요로워지면서 과거에 대비 좋지 않은 먹거리가 너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가공 방식의 발전, 그리고 화학 조미료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재료에 비해서는 값싸고 빠르게 유통이 되다 보니 뭐 각종 가공식품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재료, 그러니까 천연 재료, 신선한 천연 재료에 비해서 뭐 그런 가공식품들이 먹었을 때 같은 효용을 보인다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중국집 요리 있잖아요. 짜장면이나 짬뽕 혹은 볶음밥 같은 것들을 먹으면은 뒷목이 저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조금 민감한 날에는 팔과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의식을 하고 먹은 게 아닌데도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치킨을 조금만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속에서 탈이 나고요. 좋지 않은 점들이 몸에서 드러나요. 결국에 뭐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즉 좋지 않은 먹거리들을 제가 섭취를 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안 나고 몸은 아프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연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결국에 내가 좋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제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의 정의는 신선한 천연 재료로 만들었을 것, 그리고 적절한 조리를 가했을 것. 여기서 조리라 함은 적절한 열 처리, 그리고 적절한 간을 의미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건강을 생각했을 때 삶거나 찐 것이 좋지 기름에다가 튀긴 것이 좋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먹거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 먹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먹거리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저도 직장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뭐 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을 구비해서 먹기는 어렵죠. 뭐 회식 자리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을 가능한 한 자주 접하는 방법은 직접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집에서 장을 봐와서 제가 직접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 이거를 홈쿠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이 홈쿠킹을 하면 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을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해 오고 있어요. 홈쿠킹의 장점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열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좋은 재료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그리고 조미료들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조리가 돼서 우리 앞에 나오면은 그것을 더욱 알아보기가 힘들죠. 물론 뭐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운영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조건 좋은 재료를 쓸 수는 없죠. 영업장에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장을 볼 때는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꽤나 신선하고 꽤나 좋은 재료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비용입니다. 식재료를 실제로 구입을 해서 음식을 해보면 우리가 식당에서 남이 해준 음식을 먹을 때보다 월등하게 싼 값에 같은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대부분 저는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만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영업장에 비해서 집에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위생적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보기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되게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식자재들을 구입하기가 되게 좋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장보기가 저는 너무 편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마트가 널려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마음대로 먹는 거니까 재료는 내 마음대로 사면 돼요. 버섯을 사던 야채를 사던 고기를 사던 내 맘대로 내 해먹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소주 한 잔을 하고 싶으면은 오뎅을 사와서 오뎅탕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최근에 고기를 안 먹은 지 오래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고기를 사와서 요리를 하면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부정할 수 없는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자기가 어느 정도 재료를 다루고 조리를 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디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 실력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이 풍요로운 세상에 그 조리법을 익히는 거는 되게 쉬운 세상이 됐죠.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우리가 먹고 싶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공짜로 다 널려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생각하는 맛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입맛에 부족할지언정 조금씩 개선을 하고 숙달이 되다 보면은 내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홈쿠킹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홈쿠킹의 단점은 한 가지 뿐이에요. 귀찮다는 거. 내 인력이 소모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 제 경우에는 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귀찮음, 나의 인력, 나의 레이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에게는 단점이 되진 않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러하냐? 장을 보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싶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장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놀러 가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 집에서 이마트와 하나로마트가 10분 내외에 있고요. 걸어서. 그리고 집 바로 코앞에는 동네 마트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마트를 가던 하나로마트를 가던 동네 마트를 가던 이렇게 물건 구경을 하고 사람 구경을 하다 보면은 이게 꽤 재밌거든요. 뭐 번화가에 나가서 뭐 이태원, 명동, 강남역에 가서 사람 구경하는 거랑 대동소이하죠. 여러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카트에는 뭐가 있나, 저 사람 옷은 어떻게 입었나 이런 것들을 내가 무의식적에 이렇게 보면서 지루한 일상에서 하나의 어떤 활력을 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식재료를 보면은 즐거워요. 다음에는 어떤 메뉴를 내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고 또한 뭐 어떤 과일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행사하는 과일이 또 내가 좋아하는 거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장 보러 가는 일이 놀러 가는 거랑 비슷해서 제가 몸이 안 좋거나 뭐 극도로 피곤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대부분은 저한테 있어서 되게 즐거운 일이 되고요. 그리고 장 보러 가는데 아무래도 몸을 조금 더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운동량도 소폭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장을 보러 가면은 뭐 육체적으로는 어떤 인력을 소모하는 행위죠. 걸어 다녀야 되고 어떤 메뉴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레이버를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반복적인 과정에서 저는 제 정신력, 제 만화가 충전되는 느낌을 다소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짧고 여러분들이 집 청소하실 때 보면은 집 청소도 분명히 어떤 인력을 소모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집 청소를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머릿속을 약간 텅 비우면서 내 정신력, 내 만화가 이렇게 충전되는 효과를 저는 늘 느껴요. 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볼 때도 그러한 충전되는 느낌을 내 정신력을 충전시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요. 되게 좋은 거죠. 또한 이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장 보는 것도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이 행위를 계속 이렇게 거듭해 나가다 보면은 제 장 보는 스킬도 점점점 향상이 되고 그리고 제 요리 실력도 점점점 향상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홈쿠킹을 함으로 인해서 비록 제 인력과 제 시간은 소모를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홈쿠킹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내 인력 혹은 귀찮음 뭐 이런 것들이 뭐 저한테 있어서는 크게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 직접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한다는 거는 단점이 없는 것이 되겠죠.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가끔은 귀찮고 가끔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겠죠. 뭐 그럴 때는 남이 해주는 음식을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홈쿠킹에 대해서는 일단 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몸이 안 좋은 만큼 뭐 어떤 좋은 음식을 해 먹어야 될까 아침에 생각을 하다가 음식을 좀 해봤어요. 오늘 제가 점심으로 해 먹은 음식들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해 먹은 점심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을 어떻게 받고 뭐 어떤 식으로 조리했는지 뭐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제가 그저께 사놓은 야채들이고요. 깻잎, 오이, 브로콜리,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청경채거든요. 요렇게 구입을 했고 청경채 1,500원, 오이 2,000원, 깻잎 1,000원, 브로콜리 1,5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은 두 끼니에서 세 끼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에는 경성 치즈가 늘 있거든요. 이거를 그레이터로 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였을 겁니다. 요리를 직접 하는 걸 촬영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점심 때 만들고자 했던 거는 샐러드고요. 사온 야채들을
베이스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밥을 지어서 같이 먹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든 겁니다. 종합적으로 완성이 된 이제 샐러드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야채를 구분 없이 좀 잘게 썰고요. 제가 샐러드 덩어리가 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입가에 막 묻어가지고. 그래서 다소 잘게 이제 초핑을 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올리브유를 위에 뿌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그 다음에 식초 몇 방울 넣고요. 이제 매실 액기스를 조금 넣어서 단맛, 짠맛, 신맛을 함께 잘 버무렸고요. 의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양념을 했고, 그 위에 견과류들을 좀 올렸어요. 호두, 잣, 그리고 위에 깨를 뿌려서 같이 잘 섞어줬고요. 이 양념이 적절하냐는 중간에 맛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서 집에 있는 마요네즈랑 스리라차 소스를 소량 같이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버무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상 야채 썰고 가지고 있는 소스들 살짝씩 뿌려서 간 맞춘 다음 섞은 거밖에 없죠. 그리고 집에 있던 키위 하나 깎아서 위에 올렸습니다. 간단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밥을 지었는데 내용물을 말씀드리면은, 쌀이랑, 여러분 그 곡물 중에 퀴노아라고 아시나요? 이거는 퀴노아고요. 좁쌀이 아니라 퀴노아고요. 저는 그냥 생쌀만 써서 밥하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밥할 때마다 쌀과 이것저것을 섞어서 같이 하는 편인데, 뭐 어떨 때는 오트라고 하는 귀리를 섞기도 하고 이 퀴노아를 섞기도 하고, 오늘은 쌀과 퀴노아만 넣어서 밥을 했어요. 별 이유는 없고요. 저는 전기밥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압력밥솥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한 2, 3인분 지어 놓으면은 뭐 여러 끼니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밥 있고요. 두부 있고요. 두부는 그냥 썰면 끝이죠. 위에 올라간 양념장은 제가 만든 거고요. 이번에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 소량 꺼내고, 와사비 적당량 덜었고요. 김 조금 꺼냈고요. 이렇게 제 오늘 점심 한 끼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고기가 먹고 싶으면은 고기를 사와서 구워서 곁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뭐 전체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족함이 없는 식단이고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 많이 먹고, 견과류들 섞어서 같이 먹고, 키위 하나 먹고, 그리고 밥도 키노아까지 추가를 해서 밥을 지었고, 집에서 담근 김치 같이 곁들여서 먹고, 뭐 여러모로 재료가 자연에서 온 신선한 재료를 건강한 조리법으로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속이 되게 편안하고, 저게 샐러드 보울이 생각보다 저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 차려진 밥상을 다 먹어 치우고 나니까 배는 좀 불렀어요. 배는 좀 불렀는데, 그래도 야채를 많이 먹은 거다 보니까 잠시 배가 부를지언정 혈당이 올라가서 느끼는 불편함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점심 식사한 뒤에 몰려오는 졸음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속이 불편한 것도 전혀 없었고요. 배가 불렀지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배가 부르지 않은 정상 상태로 회복을 했고요. 특별히 짜게 먹은 것 없고요. 특별히 맵게 먹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일 없었고요. 맛은 괜찮았고요. 만들기 쉬웠고요. 돈, 비용 사 먹는 것보다 월등하게 싸게 먹혔고요. 소요한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압력솥으로 밥 지으면은 10분 초반으로 걸리거든요. 10분에서 한 12분? 그리고 샐러드, 야채 썰고 나머지 양념은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잖아요. 식초를 뭐 제가 담근 것도 아니고, 식초, 올리브유, 매실청, 깨, 잣,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농사 지은 것들 저는 그냥 갖다 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갖다 붓기만 하고 그냥 섞었을 뿐이죠. 조리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부 제가 이거 만들어서 먹으려면 진짜 죽습니다. 죽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골 때려요. 그런데 두부를 남들이 만들어 준 거를 큰 걸로 한 모 한 500g짜리를 3,000원인가 준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남들이 해준 맛있는 두부를 그냥 저는 사 와서 칼로 썰어서 양념장을 얹기만 한 것 뿐이고요. 김치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죠. 요 식단을 꾸미면서 저는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도
제 입에는 맛이 있었고 밥을 먹은 후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건강한 식단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 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요렇게 제가 해먹은 한 끼 분량의 식사를 좀 보여드렸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재료를 통해서 건강한 식단, 홈쿠킹을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오늘은 뭐 요거 하나 보여드렸지만은 뭐 제가 뭐 늘 밥만 먹고 늘 샐러드만 먹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것저것씩 해 가면서 식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 다음에는 한번 파스타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